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계절 음식 삼계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그 더운데 뜨거운 삼계탕을 후후 불어가면서 먹고 나면 개운하죠. 삼계탕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기를 보하고 양기를 보탠다. 그래서 보기 보양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그 삼계탕이나 보신탕이나 이런 것들이 이열치열을 한다. 여름에 삼계탕, 겨울에 냉면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원리를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철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더워집니다. 태양이 가까이 오니까 양기가 성해지죠. 덥죠. 그러니까 시원한 것들을 많이 먹게 되죠. 시원한 걸 많이 먹게 되면 어때요? 유나 장들이 긴장을 해서 굳어집니다. 결국은 소화력이 떨어지고요. 입맛도 떨어지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럴 때 어때요? 뜨거운 것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긴장되었던 속을 확 풀어준다. 긴장을 풀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 음식으로서의 이 삼계탕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때요?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더운 음식들을 계속 먹는다. 그러니까 안에 가서 습담이 많이 쌓이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겨울에 오히려 시원한 냉면 같은 것들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속을 좀 바짝 긴장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즘 여름이 되면서 빨간 빛깔로 나와 있는 냉면 게시라고 하는 이 깃발들은 음향적 차원에서 본다면 좀 맞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별미를 물론 한 번씩 먹는 거 이걸 탓할 수는 없지만 이런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들도 한번 알아놓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닭고기하고 배합을 금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개고기, 밤, 자라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히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닭고기도 열성 음식, 개고기도 열성 음식, 그렇죠? 거기에다가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용봉탕이라고 해가지고 자라하고 닭고기를 함께 고아서 이렇게 영양식으로 내놓게 되는데 원래 자라하고 닭고기는 배합이 잘 맞지 않는, 흔히 말하는 음식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배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용봉탕의 근원을 따져보면은 자라가 아니고 잉어였습니다. 잉어와 닭고기를 배합하는 그 배합이 오히려 맞다 하는 것들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삼계탕에 주의해야 될 체질들이 있죠. 특히 열성 고혈압이 있는 체질들, 이런 분들은 인삼 먹는 거 꺼려하게 되죠.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삼에 들어있는 각종의 약효나 영양 성분들을 우리가 꼭 좀 여름철에 섭취를 해서 기를 보충하고 또 기력을 회복하는 이런 그 효과를 거두고 싶은데 인삼을 먹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인삼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약재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게 바로 만삼입니다. 오늘 그 만삼을 추천합니다. 자, 만삼계탕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여본 겁니다. 만삼이라고 하는 것은 더덕 비슷한 그런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삼이 가지고 있는 약효 성분은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함량이 조금 적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인삼 대신 만삼을 좀 몽땅 넣고 끓여서 이렇게 복용하게 되면은 삼계탕을 먹는 효과를 그대로 거둘 수 있다. 함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어때요? 땀이 나간과 동시에 기가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기를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황기를 인삼 대신에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황기 곰딱. 다만 여기서 주의를 할 것은 황기의 경우에 1년생짜리 젓가락만한 이런 거 말고요. 3년생 이상 된 굵은 황기를 좀 넣어가지고 푹 고아서 먹게 되면은 여름철에 기를 보충해 주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열성 체질의 경우에 아까 만삼을 인삼 대신에 넣는 방법도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전복이나 낙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첨가를 해주게 되면은 그 더운 열성 기운이 약간 중화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을 해서 푹 고아서 여름철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그런 팁을 오늘 드렸습니다. 지금 삼계탕 잘 고아놓은 삼계탕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전복도 들어가고 대추도 들어가고 그랬네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에서도 특히 닭가슴살을 이용한 채소말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 준비. 4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래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재료를 한번 다듬어 볼까요? 먼저 닭가슴살을 우유에다가 먼저 담갔다가 물과 술을 부어서 삶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결대로 잘 찢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삶을 때 물론 뭐 약간 후추 같은 거 약간 좀 첨가를 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채를 썰어 두시고요. 오이는 돌려깎기를 해서 채를 썰어 둡니다. 자, 두릅, 부추 이런 것들은 두릅은 데쳐내고요. 그 다음에 부추는 깨끗이 씻어서 파프리카 길이 정도로 이렇게 적당하게 잘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 껍질을 벗기고 그 파는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얇게 썰었다가 이걸 채 썰어서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당근 2개도 역시 채 썰어 놓고요. 건퍼거버섯, 이건 이제 물에다 담그면은 이게 말랑말랑해지죠. 그래서 물에 담가서 충분히 불린 다음에 채를 썰고, 간장을 한 3분의 1 작은 술로 이렇게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첨가를 하고 기름을 두르고 좀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생표고의 경우에는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채를 썰어두면 좋겠고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귀잎 같은 거, 이런 것들, 파프리카 채 길이 정도를 이렇게 적당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땅콩 소스를 준비합니다. 자, 먼저 땅콩 버터, 땅콩잼이라고도 하죠. 자, 1큰술. 그 다음에 땅콩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참깨나 흑임자 등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설탕 1큰술, 액젓 2큰술.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액젓을 넣는 거. 그 다음에 마늘 갈아가지고 2분의 1큰술, 식초 1큰술, 레몬 1큰술, 레몬즙이에요. 레몬즙이 없으면 식초를 2큰술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오미자 우린 물을 한 2분의 1컵 정도, 100cc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통깨 2큰술 정도 넣고요. 제조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그 재료들을 전부 다 믹서에 넣고 갈아줍니다. 그러면은 소스가 만들어지죠. 자, 따뜻한 물에 적신 라이스페이퍼를 펼쳐 놓고요. 그 위에 준비해둔 채소하고 약초 이런 재료들을 갖다가 소량씩 차곡차곡 넣고서 라이스페이퍼를 쭉 말아서 가운데가 어슷하게 한번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접시에 예쁘게 돌려서 담아 놓고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죠. 자, 오늘은 더운 여름철 이열치열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삼계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근육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닭가슴살. 근데 이 닭가슴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닭가슴살 채소말이에 대해서도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단히 지금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약초피디아는 쭉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